자, 다음은 거세경제를 해볼 건데, 참 요새 오를 만한 전망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거세경제 관련해서 양자산업 관련돼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쵸, 오죽하면 양자산업을 읽겠어요. 양자산업 얘기까지 해드렸는데, 이 모르겠어요. 양반들이 그냥 제목만 듣고 아예 안 듣더만, 양자산업에 관심이 없더라고. 그래서 재밌었는데. 예. 그래서 영 조회수가 엉망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 하려다가, 왜냐면 이제 양자산업이랑 AI 관련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부록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통신사업, 그러니까, 6G하고 AI하고, 양자 컴퓨팅에 모두 들어가는 공통적인, 통신 소재가 있습니다. 광통신. 그게 광통신 산업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섬유로 인한 통신 사업인 건데, 이게 이제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광섬유가 개발된 지는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통신망들, 이게 20년 전에 나온 기술이에요, 광섬유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ADSR에서 메가패스 갈아탈 때, 요때 광통신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광통신 점유율이 어떻게 되느냐. 20년 전에 나왔는데도 40%밖에 안 돼 있어요. 아직도 60%는 구리선을 씁니다. 왜냐면 현재 있는 광통신이 구리선에 비해서 1000배 이상의 통신 용량과 그 다음에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빛에 가까운 속도를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가격의 차이 때문에 광통신이 대중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선진국이나 통신이 집중되는 도심 지역, 서버나 이런 쪽에서만 주로 이게 광통신들이 활용되는 사례들이 쭉 유지가 돼 왔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광통신은 메가패스와 함께, 통신산업과 함께 어마어마한 미래 산업이었는데 20년 동안 광섬유로 안 갈아타고 그냥 구리선을 쓰는 거야. 왜 그걸로도 아직까지 속도 커버가 가능할 만한 용량의 통신밖에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옛날에는 첨단 사업이었으나 지금은 사양 산업이 됐어요. 근데 이제 진정한 광통신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광통신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빛을 보게 될 광섬유 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13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메가패스를 비롯한 광통신 서비스들이 초고속 인터넷들이 본격적으로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메인 서버들을 광통신을 많이 깔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에 지어진 집들에는 쉽게 말해서 지금 있는 2기가가 넘는 초당 2기가가 넘는 통신을 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광통신 케이블들을 깔았었는데 처음에는 이걸 깔아놓고 이제 전부 다 그만한 속도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5G, 3G, 4G를 지나오는 동안에도 사실 굳이 광통신 기기를 깔 필요가 있었을까 정도의 용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현재도 광통신, 현재 최신 새로 나온 광통신 섬유가 옮길 수 있는 전송량이 15테라야, 15테라, 초속. 근데 우리가 지금 집에 들어오는 거 얼마 들어오죠? 최고 초고속 인터넷 2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몇 배야? 무려 1500배가 넘는 쓸데없는 오바 투자를 지금까지 해왔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광통신 사업을 한다 그래갖고 초반기 때 전 세계에서 막 미국과 일본 이런 데서 광섬유 관련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계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저가로 덤핑을 쳤어. 그러니까 나머지 중소기업의, 그러니까 중소국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대한전선이나 LG전선 같은 데가 전부 다 광섬유 관련된 기술들을 20년 전에 개발해놓고도 양산을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내비두고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5G를 끝나서 6G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양자통신이 시작이 돼. 그리고
이제 챗 GPT라 그래갖고 AI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센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를 한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송신량들을 수신을 해갖고 그거를 처리를 하고 다시 내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통신이라든지 6G라든지 5G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메타버스나 그에 관련된 앞으로 챗 GPT나 이런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동안 부분 그러니까 광통신이 있었고 그다음에 구리통신이 있었던 부분들을 통합으로 광통신으로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으면서 광통신 산업의 규모가 앞으로 계속 커질 거다라는 기대가 가능해졌다는 거지.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선들의 40%가 광통신 섬이고 60%가 구리인데 이 60%가 전부 다 광통신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광통신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어. 그래서 20년 전에 초창기 때 만들었던 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광 케이블이 가운데 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만 갖고도 충분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충분한 데이터량이 늘어나도 보낼 수 있다고는 했는데 이론적으로 보낼 수 있다지 이 한 줄짜리 그러니까 광섬유 한 줄기 안에다가 모든 정보를 모아갖고 함축적으로 보내려면 데이터를 함축시키고 이걸 분할해서 코드해갖고 구분을 하고 이걸 보내는 이른바 전송 서비스, 그러니까 서버 장비들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장비들을 비싸게 만들려고 보니까 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야. 왜? 선은 한 줄인데 이 서버로 들어가는 기계는 그 길이에 따라서 수십, 수백 가지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 광통신이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이 선을 한꺼번에 쭉 빼서 깔면 괜찮은데 잘라갖고 있잖아요. 그럼 꼭 이음매에서 사고가 나요. 오류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광통신 케이블을 한번 끊기면 수리도 어렵고 그에 대한 어떤 통신 오류라든지 신호 이상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약점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차세대 광통신 기술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건 뭐냐면 광섬유 가닥을 여러 가닥을 엮어가지고 중간에 있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오류나 소손을 없애게끔 만드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맞아. 집에 보면은 그 들어가 있는 거에 그 실 같은 가닥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게 광섬인가요? 네, 그게 광섬인데 그 중에 하나 끊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 아, 진짜요? 그지 같네. 그래서 그거 하나 끊어지면 바뀌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그럴 방식으로 해버리면 안전성이 더 떨어진다는 거야. 아니, 구리선은 어차피 한 선이니까 단선 내면 어디서 떨어지는지 신호가 금방 잡히는데 광섬유는 6, 7가닥 중에 뭐 하나 고장났다 그러면 어떻게 고장나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차세대 광통신 케이블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어차피 깔 거면 전체를 다 갈자. 4세대 광통신 섬유하고 서버 장치를 이거를 갈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에서 2030년도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얘기한 6G, 그 다음에 5G 이 범용화, 거기에다가 챗 GPT, 거기에 AI, 그리고 아까 양자 컴퓨팅 기술까지 이게 전부 다 목표가 2025년에 실용화하고 2030년도까지 완성이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광통신을 다시 깔아야 돼. 그리고 거기에 맞춰져 있는 서버 기계들을 다시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지. 즉 이게 개발될지 안 될지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AI와 챗 GPT와 양자 컴퓨팅과 6G를 하기 위해서 그에 맞춰서 사전 설비로 이 광통신 라인하고 거기에 관련된 서버 기계들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대한민국에도 광통신 생산 기업들이 있지만 규모의 경제를 따져놓고 봤을 때 절대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을 못 이깁니다. 왜냐면 그쪽 애들은 노하우도 있지만 일단 지네들이 자체적으로 그 광통신 섬유를 쓸 수 있는 시장을 독점화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다가 광통신을 까는데 미국 통신사가 한국 기업 거를 사다가 깔아줄 리가 만무하다는 거야. 미제 코닉을 갖다 깐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광통신 섬유 사업을 하면서 이거를 섬유 산업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전선을 만드는 쪽에다 투자하는 건 바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광통신 관련한 커넥터라든지 서버라든지 그리고 중계기 같은 이런 기기들을 만드는 데다가 전폭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지. 즉 언제나 말하지만 토목공사는 중국 줘야 돼. 어떠한 철도공사라 철로 까는 건 중국 줘야 된다니까. 철도 만드는 것도 중국 줘야 돼. 왜? 단가 싸움에서 못 이겨 우리는. 규모의 경제에서 어렵기 때문에. 대신에 그에 관련된 통신 기술들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플러스 알파로 지금 크고 있는 시장이 무기 시장이에요. 즉 무기 시장 안에서 안정적인 이제 각종 위성부터 시작하고 첨단 무기 기자재들을 관리하고 또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통신 장비들을 전부 다 광통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광통신 앞으로 주로 이제 쓰게 될 많은 무기들의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EMP 무기라는 게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타격에 의해서 이 통신이라든지 작동을 멈추게 하는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 전자파를 이용한 EMP 공격을 통해 가지고 통신이라든지 운행을 무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의 공격이 값싸고 대중화되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통신을 광섬유로 하는 거예요. 즉 외부적인 전기나 전력이나 EMP 공격에 견뎌낼 수 있게끔 이와 관련된 각종 통신 제어 장비들을 광통신 위주의 기기들로 바꿔나가는 작업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 세계 무기업체가 다 그래. 그래서 이러한 류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들, 전 세계 군에 있는 항공 우주 안에 광섬유 통신 장비들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 근데 이건 실용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 즉 전투기 같은 초정밀 기기들을 만들고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갖춘 나라들이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이게 가능한 나라는 전 세계에 한 4개 국가도 안 돼요. 실제로 따져놓고 보면. 미국, 러시아는 가능하고 지금 프랑스나 영국도 불가능해요. 단독적인 자국 내 기술로 가지고는. 그렇다고 치면 우리하고 중국 정도가 3위, 4위를 다툴 수 있는 정도의 광통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본은 아예 언급도 못 하시는. 언급할 필요도 없어, 일본 애들. 만들 채도 못 만드는 것들이. 무슨 적이야.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군사용 통신 서버, 광통신 관련한 서버와 이 장비들의 시장이 앞으로 대중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지금은 비행기라든지 초고가 장비에만 들어가지만 이젠 포탄부터 시작해서 군인들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적인 무전기나 서버에까지도 전부 다 광통신이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통신 관련한 기술을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얼마까지 이거를 개발을 해나갈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즉, 우리도 지금 6G 시도를 선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광통신 모듈 하는 업체들은 되게 기술도 많이 발전되어 있고 되게 많아요. 굉장히 쉽게 말해서 대야만큼이나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의 기술들이 쓰여지지 못하는 거는 다 국방을 목적으로 해갖고 국가 관리된 체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 확대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무기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명품 무기가 돼가고 있는 거고 우리 시스템이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가장 저렴해요. 즉 외국에 있는 광통신 장비에 비해서 우리나라 장비들이 훨씬 싼 데다가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는 서로 체제적으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술들이나 제품들을 외부로 쉽게 내보내지 않는 데 반해서 한국은 그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군사 설비 그러니까 각종 무기 관련한 부분 안에서 이 광통신을 베이스로 한 또 위성통신과 연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서버 기술들이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 시스템 같은 데가 제일 유력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이 광통신 관련 서버나 그 주변 장비들 업체에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회사들이 단순히 그동안 기술 기업으로서 뭐 국방부에 납품하는 이런 데가 아니라 독자적인 브랜드를 갖고 세계적인 광통신 전문 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코닝이라든지 뭐 외국에서 뭐 스미모토라든지 외국에서 앞서가고 있는 그 광통신 회사들이 그러니까 케이블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나라하고 제휴를 해갖고 이걸 어셈블리로 붙여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엄청나게 구애를 할 거예요. 나는 이게 올 하반기부터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 팀장이 알고 있는 광섬유, 섬유 말고 이런 서버 관련된 우리나라 그 주요 기술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노와이어리스랑 그 다음에 그 솔리드 이 두 개도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광섬유는 이제 대표적으로 대한광통신 있고 그리고 기산텔레콤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UAM에도 해당이 되고 그 최근에 흑자 전환도 했어요. 그리고 되게 회사가 지금 진짜 잘 나가요. 통신장비 제조업이랑 위성통신기기 제조업, 그다음 통신장비 부품 뭐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머큐리가 통신장비 쪽에서는 알아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머큐리가 그 집에 있는 와이파이 모뎀은 싹 다 머큐리예요. KT가 그걸 다 받아서 KT만 받아 쓰는 건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통신 3사에서 이걸 다 받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왜 머큐리를 쓰겠어요? 안정적이고 잘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6G, 5, 6G라든지 뭐 이런 각종 통신 서버 관련된 거, 대야도 아마 비슷한 기술들이 있을 거지만, 이런 기업들을 봐갖고 그 기업들의 커리큘럼 안에 광통신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요 회사 전망이 있겠구나. 올 하반기 때 뭔가 외국에서 제휴를 받든 충규 수주를 받든 제품 개발 의뢰를 받든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있는 통신 환경들 자체가 이제 100% 광통신으로 바뀐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와 같은 그 서버 업체들을 지금 눈여겨봐서 좀 이렇게 찾아놔야 돼요. 그리고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런 업체들의 주식을 추적해가지고 그걸 선점해서 따라갈 수 있는 준비를 좀 해놔야 됩니다. 제가 방산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제가 2년 전에 이제 그 국뽕반점 같은 데서 얘기했어요. 2년 후면 지금 우리나라 뭐 세계 10위권이라고 하는데 2, 3위권으로 갈 수 있는 특히 대포, 비행기, 훈련기, 탱크 그다음 뭐 이런 미사일 이런 쪽에서 대한민국 무기들이 전 세계를 전부 다 석권할 거다라고 제가 예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 미친놈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니까. 작가님이 최고로 크게 맞추신 게 그 방산이죠. 방산은 하늘이 없을 거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많이 올랐죠. 정말 많이 올랐죠. 아무튼 앞으로 광통신 관련한 분야에 있어서 다시 말하자면 대한전선이나 뭐 LG전선이나 이런 제조업체는 보지 마세요. 물론 거기서 조금의 수혜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뭐 강원도에 데이터 센터 짓고 뭐 이런 데 들어가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회사 먹여 살릴 만큼 큰 매출을 하려면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 광트랜서버, 그러니까 광통신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오이솔루션. 오이솔루션이 있는데 오이솔루션이 최근 매출은 좀 안 좋았는데 여태까지 한동안 좀 좋다가 최근 1분기가 좀 안 좋았는데 만약에 이제 작가님 말대로 되면 오이솔루션이 그 혜택이 제일 큰 업체 중에 하나겠네요. 자, 그거와 관련된 건 우리 채팅방으로 오세요. 남 팀장이 채팅방에서 꾸준히 관리해 줄 거고요. 일단 중요한 건 우리가 옛날에 코아시아 때처럼
관련 기업 이름이 언제 등장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대표적인 코닝, 미국의 코닝 있고요. 파이버홈이 있고요. 옵티컬 케이블이 있고, 요 정도. 요 3개 업체들이 아마도 한국에 있는 광통신 기업들과 제휴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광통신이 본격적으로, 궤도를 타게 되는 시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작가님 말대로 되면은 하반기에 이제 바이든이 이제 통신 인프라 그렇죠. 건설을 다시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광통신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은 통신 쪽, 네트워크 장비 쪽 업체들이 이제 수혜가 되게 크겠네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KT, LGU 플러스, SK텔레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런 건 정말 보지 마세요. 그런 업체들은 보실 필요가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중계기 만들고 커넥터,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사실 커넥터입니다. 즉 케이블하고 기기하고 연결하는데 선이 끊어졌을 때 이제 그 선을 연결해 주려면 이쪽하고 이쪽을 이렇게 붙여준 커넥터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업체가 대한광통신이에요. 예. 그쪽이 제일 수요가 큽니다. 커넥터가. 대한광통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광섬유 케이블도 팔지만 그 광섬유끼리 연결하는 커넥터가 있어요. 그렇죠. 그 커넥터의 성능이 사실상 광섬유의 성능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류의 작업들을 잘하는 그리고 서버 관련된 거 지금 5G 서버 잘 만드는 업체들 이런 쪽을 이제 유심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 얘기죠. 나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해갖고 우리나라 지금 5G 포기했다. 6G로 바로 간다 그래갖고 국민들 우롱하고 2년 동안 5G라고 졸라게 요금만 따먹고 결국은 포기하고 6G 개발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려 8년 앞으로도 5, 6년 동안을 계속 LTE만 써야 되는 거야. 4G를 써야 되는 거야 지금 5G 해준다고 요금제와 포기를 5G고 돈은 더 많이 내지만 서비스는 그대로인. 서비스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가는 거야. 그럼 통신은 후진국이에요. 6G 성공하기 사실 전까지는. 이렇게 할 바에는 알뜰폰이 괜찮을 수 있어. 알뜰폰 한 2만 원이면 원료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대국민 사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처벌할 생각은 안 하고 국가가 돈을 들여가지고 6G를 개발할 동안 국민들 니들은 손해본 건 어쩔 수 없고 그냥 게임이나 하는 것들이 니들 6G가 뭐가 필요해. 기다려 그래 놓고 그냥 그 요금에 비싼 요금에 8년 동안 우리는 4G를 써야 된다. 이런 상황인 거죠. 이쪽 애들이 다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과거의 영광을 완전하게 잊게끔 싶을 정도로 해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분의 1 토막? 아직 예. 멀었어요. 이것들은 더 떨어져야 됩니다. 휴지돼야 돼요. 6G 완성할 때까지 앞으로 4, 5년 동안은 이런 놈들 주식은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